지난 16일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2024 국경일 행사가 시카고 컬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경일 행사는 한국 재외공간에서 매년 개천절이 속한 달에 실시하는 행사로 한민족의 첫 역사를 연 개천절을 한인 동포들과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축하하며 기념하는 자리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 시카고 총영사관, 시카고 한인회를 포함한 한인기관 단체장들과 총영사관 관할 지역 정계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김정환 주 시카고 총영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환영사에서 오늘은 한국의 개천절을 축하하는 날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라면서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지닌 민족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과 탄력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반만년 우리 역사의 그 장을 여는 그러한 시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국경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미주 동포사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더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서에 따라 미시간, 노스다코타, 켄터키 주지사, 라자 하원 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인디애나 총무처장관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개천절을 축하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Indiana is a friend of Korea. Indiana loves Korea, and we are honored that we are here celebrating the National Day of the Republic of Korea. Turkey and Korea have shared an ancient history full of support for each other, and we know we can always depend on ou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through lots of hardship, and we also share a lot of great happy moments like this one. And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obel Literature Prize, which is a great accomplishment, and it is a great evening to be among our Korean friends. Thank you very much. 문화 공연 시간에는 바리톤 이진욱 교수와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부채 입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발전된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굉장히 인식을 깊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중서부 지역을 보시면은 동부 쪽으로 특히 보면은 지금 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또 중공업 중에서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투자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고 그러한 점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중서부 내에서 확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시조, 한국 무용 등 한국 문화를 현지에 알리는 것을 주로 하는 기관 단체들. 한복을 차려입고 한국 문화 공연을 보며 문화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국경일 행사. 올해는 특히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층 더 한국 문화를 자랑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윈티비 뉴스 전혜윤입니다. 켄터키 한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장기 적출 직전 깨어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6세 남성 토마스 TJ 후버 2세는 2021년 10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켄터키주의 베프티스트 헬스 리치몬드 병원에 이송되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기증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술 준비 중 후보가 수술대 위에서 몸을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는 등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직 직원 니콜레타 마틴과 나타샤 밀러는 외과의들이 그의 장기를 적출하려 할 때 후보는 움직였고 눈에 띄게 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의 여동생 도나 로라 또한 그가 중환자실에서 수술로 옮겨질 때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았다며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이 반응을 단순한 반사작용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후보가 더 크게 몸을 움직이며 울기 시작한 후에야 장기 적출은 중단되었고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환자인 후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병원이 뇌사 판정을 제대로 내리지 않고 장기 적출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장기 적출을 담당할 외과의가 도착한 후에 뇌사 판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기증기관 코다 측에서 다른 의사를 찾아 수술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코다와 병원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코다 측 관계자는 살아있는 환자의 장기를 적출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는 살아있는 환자의 장기를 회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켄터키주 법무장관과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이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윤리센터 로버트 트루구 박사는 끔찍하면서도 신중한 추적이 필요한 문제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30대 여성을 총으로 살해한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내슈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경 내슈빌 밀크릭 그린웨이 산책로에서 34세의 알리사 로키츠 씨에게 총을 쏘고 도주한 29세의 폴 박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용의자가 아시아계 남성임을 확인하고 주변 차량의 영상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추적했습니다. 대시캠 영상에는 용의자가 로키츠를 뒤따라가는 모습과 범행 후 자신의 BMW 차량으로 돌아가면서 피 묻은 옷을 손으로 털어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내슈빌 경찰국은 박 씨의 자택이 내슈빌 남부 브렌트우드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체포를 위해 그의 거주지를 포위한 후 차를 몰고 나오던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 구조를 요청했다는 주민 증언도 있었지만 성폭행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허민이 내슈빌 한인 회장은 용의자의 가족이 내슈빌에서 오래 거주해 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용의자의 쌍둥이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 코너에는 드폴대 경제학과 이진만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펄대학에서 온 이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모셨어요, 교수님. 예. 요즘 근황 한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에 한국 학회에서 초대해가지고 가서 발표하고 또 이제 에이시안 학회가 있어가지고 발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오늘 이제 말씀 나눠주실 부분은 2024 일리노이주 주택 시장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가요?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 작년보다 좀 올라갔고요. 이제 주택 가격은 한 3.2%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네. 계속 이제 그 값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세일즈가 네. 그 볼륨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한 5.9% 정도 좀 떨어졌고. 다행인 거는 작년 이자율이 이제 내려가면서 네. 좀 물건이 나오면서 그 인벤토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에도 좀 트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떤 트렌드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트렌드는 결국에는 이자율의 변화인데요. 이자율이요. 예, 그 네. 이자율의 변화인데 이제 모기지율이 거의 7.8%에 갔다가 지금 현재 6.5%니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이자율에 많이 그 민감한 분들도 있고 민감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네. 민감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올라가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업사이즈라고 그러죠. 네. 다운사이즈의 반대말로 업사이즈인데 네, 네. 큰 네, 그렇죠. 집으로 그래서 옮길 작은 때. 집에서 큰 집을 네. 옮기고 가시는 분들은 이자율이 굉장히 센시티브하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가 집을 팔고 사야 되는데 네. 옛날에 낮은 이자율 했던 것을 팔고 맞아요. 사야 되니까 부담이 크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엔트리 레벨에 있는 집들은 물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인벤토리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다운사이즈 하시는 분들은 또 네. 그동안 주택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있으시겠네요. 기회가 되니까 네.
본인들은 이제 집을 안 사도 되고 뭐 이렇게 뭐 템포러리 하우징에 계셔도 되니까 이런 이번 기회에 좀 파는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자율에서 지금 그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카고와 메트로폴리탄 주택 사항에서 좀 특이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시카고도 그러니까 전체 일리노이가 봤을 때는 거의 미국의 트렌드랑 같이 가요. 근데 네.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한 3% 증가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증가율이 좀 높아요. 네.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일리노이랑 시카고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레깅 이펙트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그래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3% 성장했던 미국 시장보다는 좀 많은 5.4% 성장했어요. 네. 그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또 성장의 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은 똑같이 그 세일즈가 좀 줄기는 줄었어요. 네. 일리노이도 지금 6.5%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벤토리도 증가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서 보면은 그 인벤토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13.7%가 증가했어요 작년에. 근데 일리노이는 그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어요. 7% 정도 증가했어요. 그럼 시카고 자체가 어떤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변화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네, 네. 또 계속 따라가는 지역이에요. 따라는 예. 가지만 빠르게 예. 변하진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벤토리가 작게 증가했다는 거는 시장 아직까지 좀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벤토리가 13%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자율의 부담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매물은 없지만 물건은 나와 있는 상태고. 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그 인벤토리가 좀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계속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을 흡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는 그 일리노이가 아직까지는 그 다른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네.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은 데는 지금 플로리다나 이런 아틀란타 이런 쪽에 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자율이 요즘 같이 올라가는 때는 효율적으로 좀 부동산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드바이스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네. 이자율에 상관없이 집에 필요한 부실은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주의 목적으로. 네, 거주의 목적은 왜냐하면은 어차피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주택 시장에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집을 사는 분들한테는 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쵸. 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기 힘드는 그런 시장이라면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싼 시기고 내가 살 때가 가장 싼 그렇죠. 시기죠. 이자율이 좀 높지만 네. 이자율은 결국에는 나중에 한 2년 지나서 다시 리파이낸스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자율이 낮았을 때 다시 리파이낸스 한다는 생각으로 네. 지금 사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집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나오면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금방 나가요. 금방 나가고요. 그런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경쟁이 심할 때 그래도 빨리 그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거야 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저야 뭐 이제 뭐 네. 학자로서 뭐 네. 이 데이터 가지고 연구하지만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떻게 팁을 보면은 주신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에이전트 간의 어떤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 중에서 아직까지 시장에 안 나와 있는 물건들 아니면 우리 이제 데이터 상에 보면은 어떤 물건들은 뭐 나오자마자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널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그런 그 자기가 필요한 그 집을 사시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인들 사시는 지역 중심으로 주택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한인들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연구한 곳 중에 네, 하나가 네. 노스브룩이랑 글렌뷰 쪽에 그쵸. 한번 한국 주택 시장을 너무 봤는데 많죠. 네. 예. 거기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시장들은 또 이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지역만요? 예. 그래서 지금 미디엄 프라이스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만 불이 더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뭐 평균 값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디퍼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비싼 집들은 나와서 좀 오래 있는 상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좀 거래가 좀 활발하고 좀 싼 주택들은 물건이 너무 없으니까 물건이 안 나오니까 금방 나가 소화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한인분들이 사시는 집들의 그 집값은 많이 올라가는 상태고. 네, 아무래도 학군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데 보면은 뭐 하인들의 집들은 지금 굉장히 좀 탄탄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그 내년 같은 경우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이렇게 집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찾을 때 어떤 것들을 좀 포커스해서 보면은 좋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역의 어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있는 지역인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쿨 디스트릭이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계속 새로운 주택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가장 옛날 타운십 중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못 지을 경우에는 네. 그 인구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옛날에 있던 그 인구들이 계속 그냥 거기서 정체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너무 큰 집이 생기다 보면은 큰 집이다 보니까 팔리지 않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지역 중에서 개발이 용이하면서 그 학교나 아니면 네. 파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네, 상권도 좋고. 예, 상권이 네. 좋은데 이런 데에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활발한 거래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예. 곳을 타겟으로 하는 예. 게 좋겠네요. 예.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그 주택에 클래스가 있는 지역들, 특히 이제 뭐 좀 싼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싼 것까지 같이 있는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이 굉장히 경제 활성화가 잘 되고 그 이동이 쉬워지기 때문에 네. 그 주택 구매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집들의 그렇죠. 크기와 그런 그 선택의 폭이 많은 지역을 타겟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주택 정보를 또 알고 싶은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꾸준하게 이런 주택 정보를 조금 수집해서 내가 차후에 집을 사고 싶다면 어디에서 그런 정보들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정보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만들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일리노이 리얼터의 웹사이트를 가보시면은 제가 주택연구소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있어요. 거기 네. 주택의 그 전망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의 현황을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뭐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주소가 있나요? 예, 이제 제가 정확한 주소는데 그냥 웹사이트에서 보면 일리노이 리얼터라고 그래가지고 일리노이 리얼터. 예, 네. 거기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스탯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state. 스탯 통계 자료를 네, 얘기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들이 만든 자료들을 볼 수가 있으시니까 거기서 제가 만든 마들 중에 그 예측 마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예측 마들을 보시면 아마 향후 주택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네. 2024년 그리고 2025년 주의할 점,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 2024년은 앞으로 이제 한 얼마 안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는데 다들 지금 주택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 4%의 증가는 있을 거고.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과연 이제 내년에 맞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내년에 이자율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현재 지금 노동 시장이 안 좋아요. 네. 생각보다 지금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페더럴 리저브 뱅크 연준위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내년에는 그 경제 연착륙을 위해서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럼 결국에는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건 주택 시장에 굉장히 좋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올해보단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부담이 덜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네. 그리고 어포러빌리티 자체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는 주택 시장은 올해보다는 좀 좋지 않겠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호재는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뭐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도 많아지고 또 올해 때 선거 끝나면은 선거에 따라 이제 변수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불확실성은 있지만 네네. 내년에 주택 시장은 그래도 올해보단 낫지 않겠느냐고 다들 이제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올해보다 1%에서 2%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한 4%에서 5%의 증가율이 나타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시카고나 우리 서브 쪽에 이쪽은 올해 한 5%에서 6%를 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한 5% 6%에서 플러스 1%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에서 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저희 지역들이 있잖아요. 시카고라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시카고의 지역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데는 인벤토리가 다 늘었거든요. 네. 이자리에 저기 내려가면서. 네. 근데 시카고 특히 시럽 시카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시카고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인벤토리가 줄고 있어요. 이자리에 내려가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시카고 지역은 더 핫한 마켓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시카고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좀 콜드했거든요, 마켓이. 네, 네. 그런데 올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는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핫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시카고 지역에 의외로 또 어포러블한 하우싱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한 30만 불 밑에 쪽들, 그다음에 50만 불 밑에 쪽도 있는 아파트들도 중저가의 아파트들이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주택들에서 나오는 그 이익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내년에도 네. 그 공급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시카고 지역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값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값은 그래도 조금 오를까요? 예. 네. 서버브 지역의 매물은 또 어떨까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지금 서브 지역. 근데 내년에도 그렇고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서브도 지금 뭐 노스브룩이나 글렌뷰 이런 데 이그젠플 보면은 값이 비싼 아파트는 집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싼 집은 안 나와 있어. 싼 집은 나오면 그냥 바로 바로 없어져요. 팔리니까. 예, 바로 팔려요. 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미디엄 프라이스가 네. 80만 불이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미디엄 그래요? 프라이스가 예전에는 보통 그 뭐 글렌뷰나 노스프 같은 경우 한 60만 불에서 65만 불대가 네, 맞아요. 미디엄 프라이스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올해 지금 저희가 9월달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 발표되지 않았지만 9월달 데이터에서 나온 거 보면 82만 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결국에는 집이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비싼 집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군요. 현재 지금 추세군요. 예, 추세예요 지금 그게.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할 분들이 또 꽤 되실 것 같은데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주택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 집이지만 또 앞으로도 그 에코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종의 자산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투자가 결국에는 돼야 되는 좋은 지역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케이션 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좋은 지역에 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역 선택.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은 어차피 그 당시 살 때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자율은 별로 신경 어쩔 수 쓸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건 비용이기 때문에 그때 지불하시고 나중에 다시 리파이낸스 하시면 되시니까 2년 후에는. 아, 그래서 2년 후에 분명히 이자율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요. 그렇군요. 예. 네, 끝으로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 주택 시장은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렇고 뭐 지금 공급 부족에 의해서 지금 많이 지금 값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그 어떤 부족한 현상 때문에 필요로 하신 집들을 못 구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좀 더 좋은 그 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시카고 주택 시장은 공급 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값이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나와서 이제 말씀 또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